앞으로 상승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도주들이 계속 변동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주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작은 종목들, 잡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30위권 이내에 네임드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노려야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3000 돌파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주식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전 세계 돈 모조리 쓸어 담는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으로 드디어 구독자 15만 2천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만 하더라도 14만 명대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서 우리 구독 눌러주신 투자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기운을 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감사 말씀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쪽으로 베팅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하는데 굳이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개인 투자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은 뭐 뉴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의 거래가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 개월 유의액을 보니까 이제 고버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2배 정도 하락을 하는 고버스는 5천억 정도 물렸고, 자, 인버스 같은 경우 시장이 그냥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이거는 한 1,600억 정도 몰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굳이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뭐 하방 베팅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장이란 것은 항상 개인들과는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익맨 구독자분들은 항상 시장 상방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한국 시장의 흐름이 좋으니까 서학 개미분들이 다시금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다시금 미국장에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장은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곳은 그곳이 항상 고점이고, 그곳이 항상 좀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 그 역사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익맨 채널은 항상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과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그 방향성을 항상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계속 시장의 상방을 보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가지고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외국인들이 쓰는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계속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큼 좋은 시장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개인들은 뭐 인버스에 6천억 태울 때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 베팅에 6조 원 이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자, 어떤 리포트인지 보니까 Early Innings of the Re-rating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리레이팅의 초기 단계다. 그냥 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 시장이 리레이팅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굉장히 크게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S&P 500 요렇게 날아가고, 일본 시장도 날아가고, 중국 시장,
뭐 다른 시장들 다 날아갈 때 우리 한국 시장만 요렇게 계속 횡보를 하거나 빠지는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격을 좀 이제 메꾸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제는 재평가 받을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요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니까 정책 지원과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 자, 유동성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미국도 그다음에 중국도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리고 유럽도 무엇을 하고 있죠? 다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다시 풀고 있어요. 자, 미국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뭐 안 한다라고 동결을 하긴 했지만 긴축의 규모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QT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에 유동성을 푼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중국도 지준율 인하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추경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역성장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영국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일시적인 그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통해서 부를 창출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은 한국을 매수하라. 한국 시장을 매수하라.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리포트를 보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월가의 큰 손들과 그다음에 월가가 운영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여 가지고 그냥 한국 시장을 긁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하나 클릭을 해 가지고 종목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탱이로 시가총액 1 위부터 10 위까지 그냥 1조, 10조 이렇게 매수해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이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증시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종목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더욱 우리 시장에 가파르게 매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왜 과거 시장과 좀 이제 다르냐라고 이렇게 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증권업종 차트를 보면 돼요. 예, 결국에 시장이 좋으면 증권업종이 또 이제 호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업종의 흐름이 좋아지는데 이미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았을 때 우리가 최근 생각해 볼게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장이 좋았을 때 흐름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증권주가 제대로 상승한 적이 없어요. 2020년도만 하더라도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좋았는데 이거밖에 상승을 못 했습니다, 증권업종은. 그러니까 가짜 상승이란 것이죠. 고작 해 봤자 1 년에서 2년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2020년도는. 그런데 2025년도는 어떻죠? 증권업종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2004 년도, 5 년도, 6 년도, 7 년도 이때 우리나라 전성기였잖아요, 주식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신흥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그때 증권업종 상승한 거 보면 굉장히 크게 가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갔냐면 1, 2, 3, 4, 5 년. 5 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시장이 좋을 때에는 그 증거가 뭐가 되냐면 증권업종이 먼저 선행 지표로서 먼저 크게 상승하면서 증시가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증권업종 또한 더 크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이 계속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향후 못해도 3-4년 정도는 이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좋았던 뭐 2020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해 봤자 증권업종의 차트는 별로 좋은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짝이었다는 것이었죠. 2017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상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25년도는 증권업종 차트 자체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상승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릴게요. 과거 2004 년도, 5 년도, 6 년도, 7 년도 요때 보십시오. 이때 쭉 갔다 쭉 빠지잖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2028 년도, 9 년도까지는 계속 상승했다가 또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2년 내지 3년 동안은 이제는 자산 증식의 기회로 좀 이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얼마나 큽니까? 그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어디로? 주식 시장으로 이제 끌고 오겠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말로 이제 인버스 같은 요런 상품에 좀 이제 하락론자들의 그런 궤변에 좀 이제 휩쓸리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수치를 믿으라고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에 베팅을 하는 그런 수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동반 베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겨서 여러분들도 휩쓸려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들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도 잘 보세요. 자, MSCI 추종하는 그 자금 금액이 4조 달러 이상입니다. 선진국 중심으로는 4조 달러 이상이고 신흥국 중심으로는 뭐 2조에서 이렇게 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4조 정도고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는 5조에서 8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냐면 조를 넘어섭니다. 경단입니다. 경단이. 예, 경단위 자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100조 정도는 좀 이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뉴스나 그다음에 뭐 언론사나 이쪽에서는 뭐 한 30조에서 뭐 40조 정도 뭐 유입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못해도 한 2배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블루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패시브 자금들의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맨날 똑같은 밥만 먹다가 새로운 밥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음식도 똑같은 거 먹다가 새로운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다가 새로운 게 딱 들어오면 거기에 관심 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마찬가지. 선진국 지수나 신흥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지루한 선진국 시장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새로운 게 하나 딱 나왔네? 그러면 당연히 자금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짝 올라가는 겁니다. 자,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 보세요.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도 결국엔 오픈빨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나라도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패시브 자금의 오픈빨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입이 되는 게 못해도 뭐 한 7천조, 8천조 중에서 한 100조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1조 정도만 우리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어떻죠? 쭉쭉 시장 반등하는데 100조가 한 이제 4-5년 정도 흐름 만에 이렇게 유입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5천은 물론이고 진짜로 한 6천, 7천, 8천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5천이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 도박성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이제는 반등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는 상승장이 왔구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불장이라고 하죠. 자, 불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누가 빨리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빨리 사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이 상승장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장은 주도주가 나오잖아요. 예, 주도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도주들끼리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이제 보면 원전이 주도주였죠. 그다음에 또 뭐가 주도주로 또 떠오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쪽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체코 원전이네 그다음에 뭐 어디 원전이네 이렇게 뭐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전도 최근에 어디서 주도 트렌드가 됐냐?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패션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먼저 와서 우리나라에 영향 끼치잖아요. 뭐 요새는 뭐 한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 원래대로라면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문화로 이제 정착하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트렌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이런 원전주들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이란 것은 그냥 단순 테마성 이슈였고 진짜 이슈는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 끌어올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 원전 후속으로 또 뭐가 떠오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뭐 서클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50% 6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스테이블 코인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어디서 오냐면 미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국장에 관련된 종목들을 찍으면 그게 주도주가 돼요. 근데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되냐? 네임드가 있는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유명한 종목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에너토크나 이런 거 찍었으면 원전이 이슈다 해가지고 뭐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이런 작은 종목들 찍었으면 여러분들 뭐 두산에너빌리티만큼 수익이 났겠습니까? 해봤자 50%에서 60%예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애들 찍으면 뭐 100%, 200%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임드가 있는 종목들을 찍어야 돼요.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큰 종목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이 패시브 자금은 작은 종목들, 뭐 흔히 얘기해서 잡주들은 취급을 안 해요. 잘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은 이 패시브 자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방향성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무조건 네임드, 예, 네임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종목들,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30위권 이내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숙면 채널의 이 방향성을 최대한 시가총액 30위권 이내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얼마나 그 종목들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하고 수급 맥점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 저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공유를 좀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분석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면 하루 시가총액을 항상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루하루 시가총액이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최근에는 네이버가 6위에 없었어요. 최근에는 10위권 밖에 밀려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죠? 네이버가 6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1위부터 5위까지 투자를 하는 게 다르고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다르고 그리고 5위부터 10위까지 또 투자 금액이 다릅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 자체가. 그리고 10위부터 20위, 15위권, 20위권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자, 그런데 갑자기 10위권 밖에서 10위권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더 몰리겠죠. 예, 훨씬 더 많이 몰립니다. 갑자기 20위권에서 10위권으로 딱 들어왔네? 뭐지? 이러고 그냥 프로그램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확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가총액 10위권에서 30위권의 종목들이 갑자기 시가총액의 흐름이 막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시가총액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1년이 아니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 뭐 3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대 후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12위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어떻게 터집니까? 거래대금 하루에 1조씩, 2조씩 이렇게 터져요. 시가총액의 변화가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의 변동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순위. 1등부터 15등, 20등, 30등까지 순위가 어떻게 뒤죽박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새롭게 시가총액 5위권으로 10위권으로 진입을 하는지 그런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이버를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 네이버가 원래 10위권 밖이었어요. 10위권 밖이었는데 갑자기 6위권으로 왔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넘어간다. 5위권으로 들어온다. 3위권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네이버가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제 100%, 200%까지 가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순위의 변동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 변동성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루하루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하루하루 거래 대금이 터지는 흐름을 보니까 자 여기 전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전일에 네이버 1 등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도 1 등이었네요. 1 등, 1등 두 개 찍혔죠. 자 주도주의 조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다음 주도 그래요. 다음 주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도 계속 네이버가 거래대금 뭐 순위 탑 5 안에 들어간다. 탑 10 안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네이버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중에서 계속 네이버 카카오가 떠 있다.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래대금의 순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원래는 갑자기 300위권이었다가 12위권으로 두산 피어스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100위권에서 15위권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순위 변동이 큰 종목들.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두산 피어스는 아모레퍼시픽이 떠 있고 그다음에 뭐 한 달 뒤에도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나 두산 피어셀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계속 떠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주도주나 또는 후속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모레퍼시픽 강조드린 거예요. 왜냐? 10위권에서 15위권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KB금융 보도록 할까요? KB금융도 45위에서 14위로 왔잖아요. 그렇죠? KB금융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직 두산 피어스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변동성이 큰 것도 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시가총액 30위권 이내에서 그다음에 20위권 이내에서 10위권 이내에서 거래대금 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시가총액 30위권 이내에서 종목들을 보시면 KB금융과 아모레퍼시픽이 변동성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KB금융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요런 애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외국인 기관들이 또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매수를 하는지 그것도 순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따져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의 순위를 매겨보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1위가 카카오고요. 2위가 하나오션이고 3위가 현대건설, 4위가 네이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 또 이렇게 또 보이시죠? 자, 순매매 금액이란 것은 매도랑 합쳐서 매도 합쳐서 순매매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순매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한 달 동안 카카오는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보니까 2천억, 1,900억 정도가 유입이 되었네요.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위에도 들어오고 순위 탑 5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순위에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도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5위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전 후속은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후속은 네이버 카카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냥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이버와 카카오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빠진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공략을 계속 하셔도 된다. 빠질 때마다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 네이버, 카카오 이거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찍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강조드리면 빨리빨리 사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대신에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몰빵하지 마시고 나눠서 사면 돼요. 내가 네이버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월요일 당장 사도 돼. 대신에 몰빵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는 5번에 나누어서 들어갈 거야. 나는 4번에 나누어서 들어갈 거야. 나는 3번에 나누어서 들어갈 거야. 얼마나 나누어서 들어갈지를 계산하고 계획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저거 좋다고 하네. 그냥 다 때려 박아야지. 이러면 실패하는 투자예요. 예. 지금은 언제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누어 살지를 따져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외국인들 그냥 쓸어 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에 나누어서 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다음에 거래대금 변동성이 큰 아모레퍼시픽이나 KB금융 시가총액 상위에 있으면서도 거래대금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기관들도 건드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수익맨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수급 관점에서 종목들을 봐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제 상승장에 맞는 그리고 이제 네임드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이제 종목들을 좀 이제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이런 식으로 취급을 안 하고요. 딱 정해져 있는 종목들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변동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 것이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이제 강조드리겠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익맨 채널 텔레그램 방도 있거든요. 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또 이제 같이 좀 이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 공부에 대한 수급 분석에 대한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을 싹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중요한지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표시해 드려요. 한번 보여 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요런 식으로 보시면 요렇게 텔레그램방 이렇게 있죠. 이미 뭐 벌써 거의 뭐 5,6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 드립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전의 주요 뉴스들 이렇게 다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 공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요렇게 공부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매집을 얼마했는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대량 매수 수급 맥점의 이제 금액대가 얼마인지 이제 다 계산해 드려요. 이런 계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컨텐츠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 그게 많이는 안 올립니다 제가. 다른 채널들처럼 막 텔레그램에 계속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좀 필요한 정보들만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해 드리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입장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한 이런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들, 전자책이나 자료집들도 여기 안에서 무료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깐요. 짧게나마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16만 명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말인데 비가 오네요. 비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